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안녕하십니까. 예솔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고장난 뇌 함께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역자 소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역자 소문을 가지고 좀 우선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앞다, 조금 이제 그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본문에 진도를 좀 나가볼까 합니다. 우선 또 선생님께서 읽어보신 또 중요하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얘기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읽어보면서 좀 이 부분은 환자나 이제 보호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겨울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도 자세히 보면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뇌졸중도 각자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각기 다른 부위가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언어 능력, 신체 부위, 행동, 기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크게 와닿더라고요. 보통 이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내가 당사자가 오른쪽 마비냐 왼쪽 마비냐 그거를 많이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마비인데 다른 사람이 이제 오른쪽 마비인데 회복이 잘했어요. 근데 비교를 하는 거죠. 저 사람 같은 오른쪽 마비인데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하느냐,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환자분을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제 환자분은 저분은 같은 마비인데, 같은 오른쪽 마비인데 저분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안 될까, 그 비교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우측 마비냐 좌측 마비냐 혹은 뭐 다른 쪽에 좀 더 불편함이 있는 마비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뿐이지, 같은 오른쪽 마비라고 해서 정도의 차이가 똑같진 않거든요. 굉장히 다릅니다.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눈송이가 되게 다양하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보면 저랑 이렇게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습관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뇌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각 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제 혈액을 공급을 받잖아요. 이 공급을 해주는 혈액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가 손상되면 또 굉장히 또 다른 영역의 손상이 나타나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마비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내가 처음에 아팠을 때,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났을 때 나의 경과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가족들이나 환자분이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속도로 재활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걸 이렇게 조금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항상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저는 짚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싶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영상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노말, 뭐죠? 정상적 기준?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가 저도 기준이었잖아요. 기준이, 우리 선생님 금방 이렇게 읽어주신 말처럼, 타인과 내가, 타인이 기준이 되었으면 안 된다. 오로지 병의 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로지 내 자신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진전 정도를 평가하고 가야 되는 거지, 남과 비교해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실제 이제, 우울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이제 타인과의 삶을 비교하고, 그걸로 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이렇게, 수입이 작다든지, 좋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우리 비교하고 살죠. 그래서 열등감에서 오는 어떤 좌절감, 그리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장애 역시 그 후유장애에 대한 회복도 타인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지금 상태를 초점 맞춰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초반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하고 나와서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사실 이제 어떤 교육장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안 좋은 거 상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저보다 상태가 너무 좋은 거 보고 그날 잠깐은 제가 좀 우울감에 살짝 이렇게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비교해봤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데, 아마 선생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거는 이게 마이크 다우인가요? 두 명의 제자죠. 마이크 다우, 데이빗 다우가 나오는데, 데이빗 다우의 또 소문을 같이 좀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하나 읽고 같이 공유하고 싶으면요. 선생님, 발음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요거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녀는 한의사에게 빌다시피 하여 만약 환자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자극하고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싸우셔야 합니다. 예. 데이빗 다우가 그 10살인가 10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그 간염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굉장히 자잘하고 깊은 어떤 그 실망감, 그리고 무희망감, 이런 거 빠져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좀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그 의료진들이 굉장히 이제 희망이 없다고 했죠.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의 가족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했겠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다시 얘기해달라라고 했더니 금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극하고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을 받아들이되 그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의 우리의 인생을 그냥 잠식당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저도 병원에 있으면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가 병원에 있다 보면 침대에서 주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치료 시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재활 운동 프로그램 참여하다가 병동에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 자체가 누워있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환경이라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좀 불리한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뭐 이 시간에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갓난아기들 막 타는 아이들 보면 계속 그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꼼지락꼼지락 거린다든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전에도 계속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절망감도 외로움도 다 느껴봤죠.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모든 뇌졸중 생존자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환자가 아닌 생존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사예요. 희생자가 아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데이빗 다우가 얘기하는 어떤 뇌졸중 환자, 본인도 뇌졸중이니까요. 비유하기를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 뇌졸중으로 인한 어떤 효요장애와 싸우는 전사와 같은 상태에서 이 병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데이빗 다우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참 좋던데요.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여전히 실어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장애도 제 삶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장애가 여러분을 막게 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제가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드렸던데, 데이빗 다운 역시 어떤 장애도 제 삶을 막지는 못한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조언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장애가 여러분을 막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병이 있든 없든 간에 애초에 계획하고 또 계획을 만들어가고 또 실천해 나가는 원래 어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복을 위해 배우고 작업할 시간표를 짜보세요. 잘하는 것을 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위를 넓혀가세요.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건강한 습관을 만드세요.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해보라. 그리고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훈련하고, 이거 안 되는 거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본인 평상시에 흥미가 있고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지만 보셨나요? 제가 춤추는 거? 네,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저는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너무 리듬감도 없고,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병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좀 춤을 좀 잘 췄습니다. 예, 진짜 전 잘 췄습니다. 춤신이었습니다. 아주 리듬감이라든지 이게 타고났는데,
이 병 때문에 이제 뭐 믿지는 않겠지만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병이 오기 전에는 갈 수가 없었지만 병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춤을 잘 췄기 때문에, 저기했기 때문에, 시간에 저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댄스 등록반에 한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도전하고 내가 스스로 계획 세우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취미생활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오른손보다 왼손으로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서 어반 스케치도 강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는데 잠깐 좀 보면 네, 이게 이제 제가 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왼손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오른손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엄두도 못했던 일을 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취미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데이빗 다우의 생각이 나하고 많이 좀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마세요. 제가 해낸 것처럼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빗 다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당사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물론 데이빗 다우도 지금도 여전히 뇌졸중 후유장애로 인해서 조금 뭐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물론 이런 시간들 지금 또 보내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하지 않고 전사처럼 계속 맞서 싸워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운다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 이 태도는 무의식적인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 이제 긍정적인 태도라는 격에는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같은 것을 봐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일생활의 어떤 습관, 사고의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서 태도를 만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 효율장애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 새롭게 깨닫게 된 어떤 삶의 지혜가 있거나 뭐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중요한 긍정성으로 보고 자꾸 그렇게 해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시점에서 우리 선생님 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개괄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조금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이제 태도를 가지는 게 뭐 당사자가 가지는 게 가장 필요하긴 하지만 그 주변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어떤 걸 잘 못했을 때 핀잔을 들으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사소한 것부터 뭐 잘했다고 격려나 칭찬을 해주면 저 스스로도 흥이나 신이 나서 이렇게 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은 혹은 보호자분들은 이제 환자분이 어떤 걸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숟가락으로 아픈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식사를 한다. 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입으로 가져오면 가장 좋죠. 하지만 그렇게 가져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숟가락을 잡는 것부터 와 벌써 숟가락을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음식을 푸다가 당연히 흘릴 수도 있죠. 괜찮다. 내가 닦을 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계속 시도해보자.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해주시면 참여자분들이 더 흥이 올라서 조금 더 실생활에서 참여하는 활동도 좀 높을 거고 제 아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나 혹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환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참여자라고 어떤 표현을 좀 쓰셨는데, 여기서 참여자는 이제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환자라고 지칭하지 않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환자를 그냥 재활 치료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자라는 의미도 저는 생각으로 치료자 선생님이 내 삶에 참여한 거지 내가 참여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치료자 선생님이 참여자죠, 내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나 뭐 어떤 삶에 있어서 투자는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뇌졸람이었습니다. 뇌졸람 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뇌졸람!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em